최근 올라온 강민경 씨의 쇼핑몰 직원 채용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규직 전환 가능한 3개월 계약직의 대졸자, 경력은 3년에서 7년입니다. 여기에 연봉은 2,500만 원,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서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민경 씨는 신입 연봉을 잘못 기재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신입 연봉이라도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민경 씨가 SNS를 통해 공개했던 소비 행태와 비교가 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집에 2,700만 원의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장면을 두고 연봉이 가스레인지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쇼핑몰 직원들의 책상은 협찬을 받고 자신은 700만 원대 책상을 구매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A씨는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출품작을 검수하는 비정규직에 채용됐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기 일쑤였지만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당 적어도 11,000원인데 실제로는 3,000원도 못 받았습니다. 9시 반까지 야간 근무라고 해야 되나? 더 초과 근무를 하면 7,000원이 나오고 그다음 11시 반까지 근무를 하면 10,000원이 나온다. 근데 네가 사인을 했으니까 이대로 일을 할 거면 그냥 하고 아니면 그만둬라. A씨처럼 이른바 열정페이로 일한 제작진이 한둘이 아닙니다. 올해 부산영화제의 비정규직 146명의 근로계약서를 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분석해보니 절반 가까운 67명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열린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의 근로계약서는 더 심합니다. 연장 근로수당이 없고 4대 보험도 안 된다고 대놓고 명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거해서 이 부분에 하나여 무효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한 편법으로. 이거 완전히 불법 아닙니까? 노동 조건의 실태나 이런 걸 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자율적인 영화제 분위기상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았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달부턴 기본급을 올려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없다 하는데 이제 막 이런 화려한 거는 엄청 또 추구하잖아요, 영화제들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괴리감이 들고 이렇게 이제 갈아 넣어지다가 결국에 떠나간다. 유럽 영화제들은 단기 노동 제작진에겐 직업훈련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24시간 영업인데 근로기준법대로라면 밤에 일하는 근무자들은 분명히 시급을 주간보다 더 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밤 9시 59분 그리고 이제 밤 10시가 됐습니다. 이 밤 10시부터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평상시보다 1.5배 이상 더 줘야 됩니다.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숍에서 일했던 이 아르바이트생은 밤에 일을 하고도 야근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후 5시부터 11시 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야간 근무를 한 거죠. 실제 월급은 그냥 6,100원. 일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사장에게 야근 수당을 요구해봤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지였습니다. 알아서 고사실 건 고사시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CCTV 다 돌려서 혹시라도 음료를 드셨거나 이런 거는 다 제외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해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사장의 전화. 저희 쪽에서 지금 CCTV 다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음료 마시고 이런 절도 부분이 있어요. 이것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소송을 넣겠습니다. 빨대 하나 가져온 게 없거든요, 정말로. CCTV 얘기를 하면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일종의 협박처럼 한 거. 이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장은 그제서야 밀린 야근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사장이 떼먹으려 했던 야근 수당은 겨우 13만 원. 제가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안 받으면 되는 돈이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권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너무 무시받았던 것 같아요. 청년단체인 알바노조가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르바이트생 야간 수당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제대로 지급하는 업소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주어도 특별한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었던 거죠. 정부가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SBS 김정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도 못 받는 현실.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최저시급이 6,030원이잖아요. 네, 5,800원 받고 야간 알바를 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준다는 이유만으로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는 식으로. 실제로 최저임금 이하의 열정페이에 시달린 청년 근로자는 지난해 6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근로자 6명 중 1명이 열정페이를 받은 건데 이들의 평균 월급은 70만 6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알바 구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거죠. 그 돈 받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열정페이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근로자의 격차는 5배에 육박합니다. 임금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가계 수입도 점점 격차가 커지고 이것이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까지 지장을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노동시장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채용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와 더불어 고임금과 높은 복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